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a envolvend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불렀어! 훈훈합니다. 네. 아우, 연속 두 번 소리를 들으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얼마 만에 이게 단비가 내린 겁니까? 담비입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네. 아, 긴장했어요. 두 개를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네,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해주시는 손길 덕분에 이 여름을 대만 영화와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복습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영화 기억나시나요? 자, 돌발 퀴즈는 꿈꾸미한테 좀 하이자오 7번. 하이자오 7번지. 네. 시딕 발레. 시딕 발레? 시딕 발레. 네네네. 웨이더성 감독의 네. 영화였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개봉 당시 굉장히 핫했었던 반교 반교. 영화가 있었죠. 반교. 반교. 그러니까 작년 영화들은 굉장히 뭔가 조금 이제 우울하고 이제 좀 역사적인 역사적인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달라졌어요? 사회자가 바뀌었습니까? 네. 여기 경찰서 어딘가? 일단 오늘 텐션이 약간 높습니다. 제가. 소송부터 가야 돼. 텐션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한 영화 시리즈가 바로 뜨거운 대만 시리즈로 청춘 영화 시리즈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청춘 영화, 대만 청춘 영화는 굉장히 하나의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굳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가 안 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대만 영화 하나 했었어요. 청춘 영화로.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그렇죠. 네. 네. 했었죠. 네. 아니 카페 좀 시간이 됐어요. 카페 기다리다도 청춘 그러네요.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 머리 위에 유명한 순두부 거 이런 거? 유명한 걸로. 아니 전원일기도 재방송해서 지금 핫 콘텐츠로 아,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네.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밀 정도야 충분히 그냥 그걸 그대로 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그러네요. 있겠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빼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뜨거운 대만 시리즈로 대만의 장르가 된 청춘 영화 그리고 조금 시간은 한 10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최근까지로 되게 네.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름에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뜨거워지실 거예요. 今年夏天听见爱情的心跳听说彭于晏陈意涵陈妍希 소름이 짧게 제목이 뭔지 나왔어. 목소리는 공포야. 공포 영화. 听说으스스해. 뭐 공포야. 으스스해. 불 끄고 들으면 남량 소름 특집인 것 같아요. 남량 특집. 달콤하지가 않아. 달콤한 무슨 今 달콤. 年夏天 우리 정신- 로맨스예요, 로맨스. 정신 听 같이 见爱情的心跳 정신 听说 띵쇼 제목 나왔네요. 정신 가출했어. 네. 무서워. 갑자기 청춘 영화 뜨거워지실 거였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영화 제목 뭡니까? 听说 오늘 여기 트랜스 한번 모셔. 청설입니다. 청설. 청설. 네. 네. 청설이죠. 청설이 무슨 뜻이에요? 听说 听说라는 뜻입니다. 아. 네, 청은 이제 들을 청자고요. 설은 네네. 이제 말할 이제 설자. 그렇죠. 네네. 듣고 말한다. 말하다. 네. 그냥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면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네. 사실은 중국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팅수어는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요. 우리나라 교재나 중국어 교재나 사전을 찾아보면 대부분 뭐라고 번역돼서 나오냐면 듣자 하니로 나와. 듣자 하니.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를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못 써.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언제 듣자 하니라는 말을 언제 써요? 듣고 가라사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죠. 네. 듣자 하니 오늘 비가 오는데요. 뭐 듣고 보니 참 몰라서. 듣자 하니 그런 게 아닌데 이런 말 누가 써요 한국어에서 지금 예. 안 쓰는데 안 쓰는 표현을 그거의 뜻이라고 풀이를 해놓는 거예요 사전이랑 그 교재 같은데 보면. 그래서
못 써요 잘 이거를.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국어 표현이거든요. 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상적으로 그 풀어보면 뭐 전원에 따르면 듣는 바에 따르면 내가 들어보니까 뭐 예, 이런 거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전식이잖아. 전원에 사전식인가요? 따르면 그래서 완벽한 구조는 이거예요. 팅은 누가 듣겠어요? 대부분 내가 듣겠지. 아. 예, 그러니까 주로 내가 듣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겠죠. 물론 거꾸로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듣고 내가 말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팅자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고 아. 수어 앞에도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팅자 앞에는 듣는 사람이 나오고 수어자 앞에는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급 피곤해지고 있어. 신여성도 아니, 급 피곤해지고 있어. 목 적어야 되지 않을까? 막 아니 이랬는데. 막 그러니까 내가 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듣고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I hear, he says 아. 이런 말이에요. I hear, he says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我听他说 이렇게 말하거든요. 我听他说 팅타쇼. 내가 듣고 그 사람이 말했어 말한, 이런 말인데 아. 예, 근데 이게 我听说 이렇게만 그러니까 타자를 뺄 수도 있고 이게 누가 말했는지 너무 분명하거나 혹은 아주 불분명할 때는 그냥 빼도 돼요. 네. 我听说 워팅수어. 내가 들었어. 어. 누군가가 말한 걸 혹은 팅타수어 어. 내가 너무 분명할 때는 또 팅타수어 이렇게만 말해도 되고 또 둘 다 불명확하거나 둘 다 분명할 때는 그냥 빼고 팅수어라고만 말해도 청설로. 돼요. 응.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군가가 말았는데 내가 그걸 들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 누군가가는 누군지 잘 분명하지 않거나 이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을 때 팅소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카더라 뭐 이런 거 팅소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뭐라던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카더라네. 뭐뭐라던데 오늘 비가 온다던데 팅소어今天会下雨 니 팅소고마 听说过 오늘 비가 온다던데 이런 말이에요. 다던데 뭐뭐라던데. 그게 더 낫네요. 어머, 네. 되게 많이 쓰는 팅소. 일상어네요. 포인트를 잡아서 중국어 배우는 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하고 이 표현을 굉장히 잘 쓰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근데 듣자하니라고 번역을. 100년을 가르쳐주면 못 써. 누가 그렇게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표현을 연결시켜주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잠이 생각이 깨셨네요. 듭니다. 전원에 따르면 이런 거 안 됩니다. 팅수어. 한수 배우고 팅수어. 갑니다. 네, 뭐뭐라던데, 뭐뭐라고 했다던데, 다던데, 뭐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100% 중국어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될지. 사실 팅소는 진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팅소. 표현이거든요. 예. 근데 오케이. 여기서 영어로 걔가 그러던데 뭐 이런 말이에요. 걔가 뭐뭐 그러던데, 하던데. 내 친구가 그러던데, 카더라. 뭐 카더라. 아니, 아니. 我听我朋友说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건 여기에서 hear me라고. hear me. 이상해요. 그건 이제 영어 번역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희어는 지각동사 아니 아닌가요? 청설이 궁금해서 어떤 뜻인가 하고 영어를 봤더니 hear me예요. 나는 그래서 청설이라고 한국어 써 있는 거 보면은 자꾸 예. 청설모가 생각나. 청설모. 나는 그게 아니고 하얀색 맑은 눈이 생각나. 저도 눈이 저도 생각났습니다. 눈이었어요. 눈 청설? 처음에.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네.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아. 깨끗한 저도 눈. 눈으로 생각해서 청설. 눈. 난 당연히 내가 겨울 얘기인 줄 청설모가 알았어. 생각나. 그거 소리지 않나? 그래서 막 청소리예요. 백설은 있지만 없어요. 청설이 어딨어. 아니 근데 맑은 눈, 왜 근데 깨끗한 화이트 스노우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겨울의 눈 뭐 이런 저도 거에서 그걸 연상했어요. 첫사랑을 그치. 이렇게 표현했나? 뭐 이러면서 전혀 다른 식으로, 예측할 수 예. 없는 님 말지고 분위기가 있고. 이상하게 흘러가네 오늘. 3명이면 여기가 진리예요. 3대 1입니다. 3대 1이야. 진리는 아무튼 다수결이야. 그래서 팅수어는 뭐뭐라던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아니 그럼 이 제목 진짜 웃기다. 제목도 웃기고 영어 번역도 그러면 히어가 원래 지각 동사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뭐를 듣다라고 할 때 미를 쓸 수가 있는 건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뭐뭐라던데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청자 따로 설자 따로 그렇게 해석할 수 나는 있어요. 이건 그렇게. 제목이니까. 네네네네. 이건 제목이니까 영화 제목이니까 이제 뭐뭐라던데라는 뜻 아니고 듣고 말하다 뭐 이렇게 네네.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좋겠어요? 참. 두 듣고 번째 말하다? 듣고 말하다.
들어서 왜냐하면 말하다. 이게 들었기 때문에 말한다. 뭐뭐라던 데에는 좀 개연성이 떨어지지 얘는 않는가 청각장애인과의 싶은- 얘기니까. 네. 아니 너무 그쵸. 제목에 너무 철학이 네. 없어.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인문학 드레싱 가져온 거 제목은 진짜 내가 볼 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는 제목 때문에 제가 볼 땐 볼 사람이 덜 봤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좋잖아요. 근데 한국어 제목 번역이 조금 실패한 거죠.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의 소녀시대 아주 그냥 직관적이고 재밌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 말하잖아요. 진짜 말을 나중에 하잖아. 말할 수 없는 사랑. 말을 되게 못하는 독특한 사람. 구조인데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뤄. 아휴, 진짜 영화 저는 관계자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심심한- 마지막 문기에서 청설인가 했어요. 왜 끝에 가서 왜 들리지 않아도 뭐 말하지 않아도 뭐 이런 문기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사랑과 뭐 너무 자기적이야. 꿈은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적이야. 무슨 어. 교과서 마지막 무슨 자막도 아니고 그런 표현 안 해줘도 다 아는데. 네. 제목 이름만 가지고도 또 핫하네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거죠? 했습니다. 순간 얘기하다가 네. 네, 그래서 청설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사실은 제작 연도는 2009년인데 네. 네. 개봉은 2010년에 그 타이완에서는 2009년 8월에 네. 개봉했었고요. 그쵸?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개봉한 거는 2010년 6월입니다. 최근에 2018년에 한번 재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네. 제목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아깝다. 그 청펀펀이라는 감독님이신데 정펀펀. 청펀펀. 못 따라야 네. 뻔뻔하네. 네네 정펀펀. 네. I'm sorry. 정펀펀. 펀펀. 진짜 뻔뻔하네. 이 정펀펀. 펀 발언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펀. 네, 어려워. 이 감독님 여성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되게 섬세하고 또 굉장히 그 뭐랄까 아기자기하면서 진짜 아주 무슨 그 우리나라 여고괴담이 이것의 저쪽 버전이라면은 이것은 정말 청춘의 아주 미세한 네.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살렸다.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대사말 대사. 뭐. 소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바의 현장도 굉장히 그 청춘에 초점을 맞춰서 디테일하게 연출을 네. 해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청각장애인 언니와 함께 사는 씩씩한 여주인공인데 이 언니도 굉장히 수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이 배우 이름이 천옌 씨였죠 언니가. 언니가 전옌 씨. 그래요. 네. 동생은 진의함. 진의향, 전이한. 양양. 이제 중국어 양양. 배우도 네. 이렇게 현지 발음으로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의향 뭐야? 뭐야? 못 알아들어 그분도. 구남이야, 뭐야? 이게 내 이름이야? 그래서 방송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지어처럼 발음하도록 자막을 쓰게 돼 있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면서 아주 그 청각장애인 언니를 지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주인공한테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하죠. 네. 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자 캐릭터잖아요. 티앵커라는 이름의 핑커. 실제 이름은 펑위. 펑유옌. 펑위엔. 펑이에요? 펑위옌. 너무 귀엽죠. 사위 삼고 싶네. 영화에서 너무 귀여워. 구김살 없는 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 발랄해서. 구김살이 없어. 그죠? 구김이 없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네, 영화니까. 아니 현실은 다르겠지. 영화에서도 포기했으면 하는 캐릭터들이 대만의 송중기라고 불리우는 네, 이 영화로 진짜 일약 정말 송중기로 불릴 만큼 인기를 얻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정펀펀 감독은요. 네. 네. 정펀펀. 네, 번역된 정펀펀 감독 굉장히 젊은 감독이에요. 1970년에 태어나셨고요. 젊네요. 네, 그러니까. 국립 네. 대만 대학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이제 방송학과 쪽을 좋은 대학이잖아요.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설 만드셨고요. 데뷔작은 이제 2007년에 잠자는 청춘이라는 영화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는 이제 최근 영화는 2018년에 감독을 했던 우리 오빠 좀 데려가. 네, 이런 영화가 그것도 있습니다. 꽤 웃기다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네네네. 저도 아직 재밌다고. 보지는 못했는데 펑유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타이완의 송중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인데 참 이분 같은 경우 가족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캐나다 국적입니다. 예,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대만에서도 영화를 찍으시고 대륙 쪽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국적이 해외군요. 네네, 캐나다 국적. 그러니까 이주민이구만. 진짜 다르네. 네네. 그러네. 느낌이 그렇구나. 네, 느낌이 그래서 있구나. 이 영화의 자매가 굉장히 사실 저희가 이게 대사나 장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 청각장애인 언니와 동생 또 언니와 그 남자친구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다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막이 굉장히 많고 표정은 리얼한데 대사가 실제로는 없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죠. 볼륨을 꺼놓고 들어도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어요. 꺼놓고 보셨군요. 영화에 아니,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중국어 거지. 공부할 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게 없잖아.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가 부모님 만나러 오잖아요. 네. 그 티앵커의 부모님을 만나러 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종이 달력 같은 거 이렇게 네. 한 러브 장씩 액츄얼리 넘기면서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거 중국어 표현에 되게 좋아. 초급 중국어 배울 때. 그러네요. 그러네요. 되게 재밌는. 내가 너의 뭐 내가 아빠야 엄마야 막. 对姐姐很好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되게 재밌게 네. 표현했어요. 중국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요 장면만 가지고도 많은 구문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꼼꼼히 스타일이면은 스케치북을 뒤부터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문장을 뒤에서부터 배우라고 그때 저희 알려줬던 것 같은데 무슨 한 문장을 맞아요. 그죠? 끊어있기 뒤에서부터 해라 그럼 끄더라. 쉽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한 장 한 장이 다 문장이 되게 그 만들어 문장은 그렇게 돼 있군요. 여기 이 장면은 사실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와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못 듣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이 준비했죠. 준비한 거죠. 근데 너무 그 장면 찐했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깜짝 벌어진 놀랐죠. 요거 남겨둡니다. 네. 네. 그래서 반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센 영화에 비하면 반전이 약하지만 그래도 예, 이 영화에서는 반전은 반전이죠.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또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 아닌가요? 부모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엄마 캐릭터. 나가서 뭘 먹고 와. 돈도 주고. 츤데레예요. 요즘 말로. 아빠 시켜가지고 밥 먹으라고 해. 괜찮은 엄마 아빠로 나오잖아요. 그런 엄마 아빠라면 정말 너무 좋죠. 그 밑에 자란 이런 그러니까. 아들이면 된 거지. 네. 네. 근데 영화는 사실 공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몇 군데 안 나와요. 저예산 영화라고 얘기해도 별로 무리가 안 될 만큼 자매의 집과 수영장 그리고 식당이 주로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곁다리로 나오는 거는 동생이 알바하는 거리라든지 뭐 그 정도 티앵커가 배달하는 장면 정도지 대부분은 그 세 가지 장소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산이 많이 들진 않았었어도 스토리가 워낙 아기자기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장애라는 거 신체적인 장애와 마음의 장애를 뛰어넘는 방식이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이 있고 이 아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있고 또 자매에서 언니와 동생이 보여주는 사랑 그 두 자매를 놓고 멀리 선교를 떠난 아버지가 이 딸들에 대해서 보내는 그 적극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굉장히 전폭적인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두 자매가 모두 듣지 못하고 사회에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데 아버지가 타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 두 자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건데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 믿음 그런 게 전반적인 영화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 영화가 소통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추천사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네. 무슨 소통일까? 그 언어가 통하지 않나? 말을 못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해보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람하고 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 네.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통한다라는 거 마음이 꼭 말이 아니어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가 담고 그러니까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수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갖는 어떤 상징성. 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물속 같은 세상이 있고 물 바깥의 세상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두 개의 세상으로 구분되는데 물 안의 세상이 있고 물 바깥의 세상이 있는데 물 바깥의 세상도 때로는 물속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데 보통 말을 막 하는 쪽이 이제 이 티엔코어 남자 주인공하고 엄마하고의 사이에 이제 이 대화가 초면에는 많이 나와요. 초반에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엇갈리는 그 대화들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 둘이 잘 소통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오히려 수어 요즘엔 이제 수어라고 네, 하죠. 수어라고 네. 하죠. 수어로 하는 대화들이 그 안에서 좀 더 진실한 그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혹은 최고의 소통 수단이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알바하는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도 알바도 일부러,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나중에 보면 그 여자친구 말고 다른 퍼포먼서가 나와가지고 하는 광대 네. 맞아요.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일부러 그래서 여기에 녹여 담아낸 넣은 것 같아요. 맞아.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은 참 제가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언어원이 너무 깬다. 근데 언어만이 최고의 의사소통의 수단은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언어가 오히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언어가 오히려 그러네. 갈라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저는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비언어도 언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그렇게 있는. 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너무 따뜻한 사례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은 판타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감독의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영화. 그래서 이제 평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추천하는 영화로 이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추천을 많이 받았던 영화 중에 청설. 하나, 청설은. 네. Hear Me 영어 제목은 잊어버리시고요. 네, 나던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올여름 대만 영화와 함께 진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뜨거운 대만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불렀어. 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불렀어. 네, 뜨거운 대만 시리즈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팅수어 나던데 카더라. 자, 저희 자기소개한 지 너무 오래됐죠. 아유, 이번에는 꼭 해야 됩니다. 쌈박하게 해봅시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갑자기 전원 일기가 생각나는 거야.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저는 22세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지식은 충만하지만 지갑이 좀 비어있는 신여성입니다. 자, 신여성이 진행자인데 요즘에 아주 호시탐탐 자영업이 계속 노리고 있어요? 네, 많이 컸어요. 아니, 오늘 텐션이 높은 이유가 사실 그동안 이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찔렸거든요. 자막도 늘 뭐 이제 중국 영화를 안 다룬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저 이번에 자막 없이 봤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건 대만 자막 없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만하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언어가 대만하고 본토인가요? 아,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이 부분에 또 타이완 고이. 타이완 고유인데 중화권 언어긴 한데 이제 거의 같습니다. 억양 차이가 좀 있고요. 아. 대만 국어라고 하죠. 대만의 네네네. 국어. 아니 원래는 어렵다고 뭐 대만어는 완전 따르라고 얘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원주민들의 언어. 아, 대만의 민남어. 본토 민남어는 이제 못 방언이고 알아듣고. 네. 이건 지금 대만 국어라 그래서 표준어예요. 그거는 이제 본토하고 많이 비슷한. 많이 비슷하고. 아. 예, 아니 그냥- 언어 체계는 똑같은데 네. 어. 북한 말이랑 우리 말이 그 소리나 억양이나 어휘가 좀 말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가 좀 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자막이 필요 없구나. 자막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예요. 그냥 뭐 억양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아기자기하다, 귀엽고. 예, 귀엽고 아.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제가 만약 제가 대만에 놀러 가서 이제 대륙에서 쓰던 대로 얘기하면 아 당신 대륙에서 왔구나 이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아, 정도. 무슨 말인지 세다고 알겠다. 그랬어요. 세다고. 대륙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의 말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나긋나긋한. 예를 들면 북경에서는 슈브르 뭐 이렇게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스브스아 스브스아 이렇게 이게 기후에 귀염귀염해요. 아. 떼보지 라라 막 이게. 떼부치라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 어미를 잘 붙여요. 흥하와 하워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약간 홍콩 느낌 나네. 뒤도 약간 홍콩은 약간 또 뒤에 좀 홍콩은 또 완전 부들부들하잖아. 다르죠. 홍콩에서는 광둥어를 쓰다 보니까 아. 거기 이제 못 알아듣는 거고. 예. 희한하다. 예. 근데 날씨 라, 탓인 네. 것 같기도 해요. 라, 네, 오 이런 그 어기조사라 그러죠. 네네. 그 조사를 맨 끝에 잘 붙여요. 네네.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거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만 현지의 민나모가 좀 등장합니다. 가끔, 예, 가끔 등장해요. 등장했을 때 음. 그거는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어디서? 영화 중간중간에 엄마가 주로 이제 네, 말하거든요. 네, 엄마가 말해요. 엄마가. 아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이제 그 본토 사람이라서 본토 사람이라서. 민남어를 중간에 섞어서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를 배운 분들은 못 알아듣고 아. 중국 분들도 그 말을 배우지 않았으면 못 알아들어요. 네. 자영업도 못 알아들은 거잖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 예. 굉장히 지역 언어. 그냥 맥락에 따라서 그 때려 맞추는 거지. 어려운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광둥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유해유이라고 해서 월어라고 그러거든요. 월어? 왜 월어? 월자를 쓰냐면요. 월 넘어가는 중국에는 거. 이제 여러 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마다 약자가 있어요. 예컨대 경상남도를 무슨 상으로 표현한다지. 아니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찡으로 표현하고 예. 다 약자가 있는데 그 광둥어를 사용하는 광둥성 지방의 약자가 월입니다. 위에. 그런 맥락에서 민나머는 뭐겠습니까? 남. 그 아니 그게 민? 아니라 그걸 얘기하자면 아 미안. 민망해. 내가 진짜 민망해? 망? 내가 민망하다. 아니, 망조가 들었어. 그 광둥성 바로 옆, 야 이게 지리적인 문제인데 광둥성 옆에 무슨 성이 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복권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서 복권성? 맞아요. 네. 복권성이 있습니다. 광둥성 옆에 광서성이 있지. 예. 광남도 있고 예, 복권성이 있는데 맞췄어요. 복권성의 약자가 민자입니다. 아. 그래서 복권성 남부의 언어를 이제 민나머 왜 이렇게 어려워? 나라도 민나머, 많고 성도 복권성의 많은데. 지방 언어 이런 대만을 알려면 뜻입니다. 알아야 돼. 한 복권성은. 글자로 좀 앞자를 따면 안 돼. 우리나라처럼 앞 글자 딱 따면 되는 걸 왜 또 복권성의 민은 또 뭐야? 원래가 약자죠, 약자. 민이라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민. 그러니까 이 약자가 어디서 주로 어렵다. 보이냐면 이게 차량 표지 번호판이 있잖아요. 아, 예. 그 첫 글자가 다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 소속이란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하고 월 비슷하구나. 이러면 딱 나오고. 광둥성 이거. 광둥성 옛날 우리도 차량이고, 그랬었지. 예. 서울 가해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경기 바해 뭐 이런 거. 연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길림성은 길.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하나 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자를 따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월이라든지 산동성 같은 경우에는 동? 노자를 쓰고 왜 그러지? 아니야? 노자를 노? 쓰고 예. 왜 또 로? 노를 옛날에 노나라가 아, 있어가지고. 나 그 네네. 왠지 그 공자의 생각이 고향이잖아요. 월나라, 예. 노나라 뭐 이런 데서. 예. 근데 옛날 우리나라도 글자네. 우리나라도 영남, 호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그냥 문화에 그렇게 줄여서 따라서 그걸 이제 별명이잖아요. 별칭 그 지역의 별칭. 별칭 그렇죠. 역사성이 있는 별칭이거나 그렇죠. 또는 예. 지리적인 특성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어렵네요. 미국도 다 줄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아유, 근데 중국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 민나모. 그래서 민나모. 이제 민나모가 어떤 언어인지 대충 알겠죠. 대충. 사실 대만도 이제 그 복건성 지방 샤먼이라든지 그 시아먼. 예. 하문? 갑자기 어디죠? 복건성 지방에서 많이 이민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 가까우니까 네네. 옛날부터 같이 이렇게 네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민나모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였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장개석이 대만으로 패퇴한 후에 국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이젠 네, 네. 굉장히 이제 소수 언어가 되어버린 아.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체계인데 대만에서는 국어, 구어유라고 부르고 아. 대륙에서는 보통화, 네. 보통화. 보통화라고 만달리.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표준어가 한국의 보통화. 남한의 표준어는 표준어,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문화어. 문화어라고 아, 부르는 것처럼 문화어. 우리 얘기 한번 것 같은데. 문화어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 신현성한테 아니 늘 무슨 새롭죠. 말이야. 문화어는 작년에 얘기해서 그래요. 작년에. 아, 네. 북한의 문화어는 많이 못 근데 들어본 것 아까 같은데. 좀만 더 첨언하자면 발음이나 이런 거 뭐 쓰기나 다 비슷한데 언어상으로 이제 대만에선 번체자를 쓰고 대륙에선 간체자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 문자를 또 통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또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청설 두 번째 시간을 이제 2부를 마련했는데요. 자 저희는 원래 다양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비와 나투비로 하기에는 로맨스 장르가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늘은 투비와 나투비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새롭게 런칭을 한 차이나는 패러디라든지 나투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살리고 싶다. 그래서 다 살릴 것 같아서요. 이미 뭐 다 살아 있고 그래서 죽이면 안 돼. 차이나는 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파생 컨텐츠처럼 예. 이제 패러디나 대사를 해보는 걸로 해서 차이나는 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날 새로운 게 나와. 새롭지 않으면 패러디에서 픽까지. 새롭지 않으면 도태된다. 던지고 일단 본다. 사회자한테 따라가야지. 그럼 방법이 있냐. 나 신여성이야. 알겠습니다. 22세기까지 살아야 나 되는데. 22세기형이야. 여기는 아직 내 시대가 오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어떻게 픽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여기- 우리 책사님이 먼저 시작하실 거. 아무 내가 쟤 먼저 또 시작했네, 할게요, 또 막. 시작했어. 예의가 바르지도 않아.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면은 대사를 먼저 해야 돼. 아니 갑자기 나 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패러디 장면을 하고 싶네. 아 둘 다 할란가 봐요. 네네네 좋습니다. 거기 엄마가 나오는 대사. 네네.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무슨 장면입니까? 안 그럼 못생겨줘한테 장가간다. 이건 좀 별로다. 못생긴 여자한테 장가간대. 야. 아 앞에 딱 던지잖아요. 엄마의 성격? 예, 이제 얘기하고 맞아. 싶어갖고 이 대사를 꼭 해야 되나 싶었는데 거기서 좋은 단어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그게 자막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엄마를 얘기해주면서 엄마 성격을 구경시면이라고. 아 맞아. 자막은 어떻게 나왔을까? 너희 엄마가 구경시면이야 이랬는데 이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왔잖아요. 거잉신란. 구경시면. 아 거잉신란. 네. 아 거기 나왔죠. 아 근데 거잉신란으로 나온 게 아니라 따오푸주의, 떠오푸신 이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입은 뭐 걸고 입은 마음은 칼 연. 같은 아 네. 입은 걸거라 해도 마음은 두부 같다. 두부 같다. 이거예요. 아, 이게 입은- 관용구가 있어요 중국에. 아, 네, 그래서 속담 같은. 자막은 우리- 이렇게 안 나왔어. 한국에서는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어서 그쵸. 조금 처음 궁금했는데 해석은 자막의 해석은 입은 걸거래도 마음은 약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좀 약했네. 근데 원어가 좀 해석이 궁금하긴 약했네. 했어요. 따오즈주의 떠오푸신일 겁니다. 제가 아. 기억하기로는. 두부 같다. 따오즈주의. 떠오푸신. 떠- 이만 분들 입은 칼이어도 네네네. 입은 칼 같아도 마음은 마른 칼 같아도 마음은 두부처럼 아. 연하고 이제 우리 뭐 연두부 모임 이런 거 맞아요. 있는데 대만은 왜 이렇게 두부를 좋아합니까? 그러네요. 두부네요, 두부. 두부. 그러면 그 표현이 더 그래서 훨씬 와닿네. 따오즈- 와닿네요. 네. 엄마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저희 어. 엄마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자주 동원합니다. 예. 이 영화를 보시면 엄마 캐릭터가 아직 안 보신 분들 상상하시면 모르는데 엄마 캐릭터가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이미지가 강하죠. 약간 몸집도 있으시고 여장부 스타일로 나오는데 아빠의
추억 속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서 아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속이 넓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빠도 역시 전형적인 막 약간 백일섭 스타일의 식당의 백일섭이다. 사장님인데 그 아빠와 엄마의 젊은 시절이라든지 뭐 두 네. 분의 대화 방식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네. 네. 달달하죠. 달달하죠. 너무 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부부 관계가. 되게 꾸밈이 없고 굉장히 향토적이고 로컬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한국의 그러한 청춘 멜로물에서는 좀 찾아보기 그렇지. 어려운 정서 같은 게 이렇게 달달한 부모들이 많나? 이러면서.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고 좀 귀여운 면이 많이 있죠. 네네네네. 부부들도 그래요? 순두부를 엄마 먹어서 아빠도? 그런가? 그거야 뭐 모르지. 내가 프라이버시니까 순두부 때문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있어요. 되게 있어요. 친절한 것 네네. 같긴 해요, 그죠? 네. 대만 분들이 친절한 느낌은 좀 친절해요. 나잖아요. 네, 굉장히 가서 친절해요. 가서 보면 길 안내를 해도 네. 친절하고 네. 식당에 가도 친절하고 왜 일본인들은 친절해도 속은 뭐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혼내가 다떼마에와 혼내라고 하거든요. 음.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 음. 근데 되게 친절한 느낌이 나서 맞아요. 네. 투비를 준비를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엄마에 대한 거를 엄마 매력적이에요. 엄마의 매력 덩어리를 엄마 매력적.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엄마의 매력을 따라가서 그 엄마의 아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게 여기 아들 이야기 가져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없나요? 아들은 저는 없어요, 아들? 아들이 왜 자기 식당도 도시락 배달집이잖아요. 근데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맛있어 보여요. 네, 특히 그 아들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든 그 도시락은 진짜 최고의 도시락 아니에요? 막 그 약간 닭고기 같은 것도 들어있고 비싼데 뭐. 무슨 어묵도 들어있고 뭐 야채도 듬뿍 들어있고 엄마가 엄청 비쌀 거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나는 그런 도시락 한번 먹어보고 싶다. 닭다리를 이제 얹어주는 그런 대만 도시락에 꼭 닭다리가 하나씩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특이한 것 같아요. 닭을 좋아하는 거죠? 대만 닭고기 분들이. 좋아하죠. 닭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는 게 좋아하죠. 없죠. 해산물보다 오리고기도 고기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건가? 저는 이제 그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 퍼포먼스 끝내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 이제 계산하는데 거기서 이제 벌어온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이제 쏟아서 이제 쭉 그 300원인가요? 그걸 이제 고르는데 그 이제 주변에서 이제 눈치를 자꾸 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뒷손님이 많으니까 기다리고 손님이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남자애가 자기가 지폐로 먼저 꺼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거기서 벌어지죠. 이 영화의 전체 영화에 걸쳐서 가장 큰 갈등의 소지가 거기서 벌어지죠. 어? 네. 그게 그럴 지폐로 일인가? 지폐로 줬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그 여동생이 그죠 주인공이 이제 언니가 열심히 수영을 하니까 자기가 뒷바라지 좀 한다고 이제 그 퍼포먼스 알바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 뒤에 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남자애가 이제 그 식당 주인한테도 눈치 보이고 하니까 지폐를 내밀었는데 나와서 그 여자애가 말하는 대사 중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인데 너는 이걸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 하찮게,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돈을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지. 나는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배려한 배려한다는 건데 의미였는데 여자는 자기가 여러 번 얻어먹은 도시락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약간 엇갈린 거지. 네네. 서로. 근데 그때 먹은 게 뭐예요? 그 음식이 그때 맛있어 거기서는 이제 보이던데.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밑반찬 여러 개 앞에 놔두고 이제 훈둔면이란 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은 면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만둠국이죠. 예, 훈둔이라는 맛있겠다. 예, 들어가 있는 만둣국인데 거기에 이제 국수도 좀 들어가 있는. 국수도 들어가 있고. 칼만두. 아우야 예를 들면 그런 아. 거네. 우리로 치면 칼만두. 근데 이제 맛있게 만두가 왜 먹겠다. 중국집에 가면은 물만두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들어가요. 중국의 훈두면은 만두가 크지 않고 물만두 형태의 조그만 만두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중국식 훈둔면. 한국에서도 만둣국. 맛볼 수가 있나요? 네, 훈둔면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꼭 대만에서만 먹는 건 아니고요. 대륙에서도 많이 먹어요. 대륙에서도. 특히 아침에 이제 길거리에서 네네네. 아우 갑자기 침샘이 확 먹고 싶다. 폭발하네. 먹고 싶다. 아침에 길거리에서 되게 싸게 중국 돈으로 뭐 한 2,000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도 안 합니다. 이 사실. 1,000원, 뭐 세상에. 1,500원 뭐 이 그 정도 정도, 네. 하는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먹고 그거 싶다. 따뜻하게 한 그릇 먹으면 그냥 속이 쫙 풀리죠. 특히 그 전날 뭐 빼갈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해장이 그냥 쫙 되는 거죠. 네. 아유, 경험담을 혼둔. 얘기지. 달달한 맛이 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예, 예. 그냥 국수, 이렇게 면 우리 같은 우리 만둣국처럼? 만둣국 같은데 칼국수처럼? 네, 좀 짭조른데 그 국물이 아주 많아요. 우리 아, 만둣국보다. 우리보다? 우리 만둣국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골에다가 이렇게 그쵸, 끓이거나 그쵸.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맑은 물에다가 물. 끓여서 그 국물을 이제 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두를 넣고 같이 끓이는데 굉장히 아주 속이 그냥 뜨끈해지죠. 특히 겨울철 이렇게 맛있겠다. 아침에 먹으면 뜨끈해져요. 국민 식단이에요. 예, 혼돈 같은 경우에. 네. 대륙에선 사실 혼돈 면이라는 메뉴는 좀 보기 드물고요. 면류는 이제 대만 쪽에가 많고 저희는 혼돈을 많이 먹어요. 혼돈이나 아니면 만투, 만터, 빠우즈, 만터. 포자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이제 달달한 거는 아마 그때 그 카페 한 문재인 사람. 대통령이 북경에 이제 방문했을 맞아, 때 맞아. 그 아침 식사로 맞아. 콩물을 여우태오랑 여우태오하고 콩물. 콩물을 이제 같이 먹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민 아침. 꽈배기 같은 그 여우티아오를 그 뭐죠 기름에 튀긴 네네네. 그 꽈배기 네. 저 설탕 안 바른 거 그다음에 이제 콩물 아, 떠오장이라고 콩물을 먹은 적 있어요. 네네. 달달하고 어, 예, 예. 네네.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두유 따라서 같은 느낌이 네네네. 났던 것 같아요. 두유. 네네. 네. 네네. 그건 이제 대륙이건 대만이건 다 많이 먹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요즘에 또 대만 음식이 한국에서 많이 유행한다면서요. 많이 네. 유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2, 3년 전부터인가요? 마라탕이 굉장히 한국을 습격했었잖아요. 맞아. 지금 골목골목마다 안 보이는 데가 없는데 맞아. 마라탕도 요즘 인기인데 배달의 제가 민족에서는 난리도 마라탕이에요. 아니에요. 네. 요즘 중국집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네. 마라탕이. 신촌, 홍대, 인사동 그리고 저기 어디 송리단길 이쪽 한번 쭉 둘러봤는데 가는 곳마다 우육면 집이 보이더라고요. 우육면. 네네. 우육탕면, 우육. 우육. 뭐라고 네. 써있어요? 그 우육이 간판에? 이제 소고기니까 소고기? 아. 국수. 네. 국수. 아. 우육면. 우육면이라고 써있어? 그냥 대만 우육면이라고. 어머. 우육면의 원조는 이제 대만이다 보니까 대만을 가봐야 내세워서 되겠다. 그렇게 갑시다, 간판을 한번. 건 데가 꽤 있더라고요. 한번 네, 갑시다. 대만에 가시면은 그 타이베이의 사범대, 대만 사범대 뒷골목으로 가시면 이제 용캉지에라는 곳이 있어요. 용캉지에? 네, 용캉지에라는 곳에 백신 맞고 갑시다. 그 우육탕면, 우육면 유명한 집이 있죠. 그래서 타이베이 처음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꼭 한 번씩 먹고 오는데, 네. 소고기가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거. 예, 널쩍한 아. 소고기가 그냥 두껍게 썰어서 들어간 그런 국수죠. 대만식. 한번 갑시다. 아니 사범대 얘기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 방송에서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중국 물가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대만 물가도 꽤 저렴한 편이에요. 여행 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예컨대 메뉴의 가격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65원, 60원, 여기서도 뭐 대만 85, 달러, 뭐 90, 80, 80원. 뭐. 그게 어느 정도냐면 대만 달러 1원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락 같은 게 65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따져보면 그게 2,600원 정도. 어휴, 2,600원 엄청 싸다. 싸네요. 닭다리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아, 꼭 싼 갑시다. 편입니다. 예. 백신 맞고. 근데 이게 또 또 기회가 2009년에 찍은 영화라서 그래도 뭐 한 4, 5천 원 대만에 하겠지. 지금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도요? 공식 환율은 뭐 1대 38 뭐 정도 되는데 수수료 먹고 이러니까 대충 이제 1대 40으로 38.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육면이나 우리 한번 빨리 먹으러 갑시다.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게요. 아니 저 금문도에 간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금문도? 네, 금문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갔지. 저는 그 사범대 뒤에 망고 빙수. 네네 거기가 다 나도 용캉지에 먹었었는데 아, 어디서 용캉지예요? 용캉지에라는 곳이에요. 저도 뭔가 가긴 가본 것 같아요. 용캉지 옛날에 저 핸드폰 잃어버렸던 동네인데 택시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이 주머니에서 흘러내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쏜살같이 그냥 가버렸어. 축하드립니다. 못 찾았어요 결국.
용캉지에. 용캉지에. 저는 대만 그래도 도심이어도 그 타이베이인가요? 그 원호원 센터 지하에서 먹었던 것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딘타이펑. 네네. 디타이펑 국내도 있는 본점이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네. 정말 그러니까 거잖아. 그 현재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네네. 현재 어머. 맛. 현지에 가서 먹어야 돼. 어머 우리 맞아요. 다 대만을 다 한 다녀온 번쯤 사람들이네요. 갔네요. 아, 다 갔다 참. 온 거 아니에요? 대만은 많이들 가시잖아요. 아 그래도 뭐 아유, 다녀왔다니 갔다 왔네요. 뿌듯합니다. 네. 어느 동네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건물하고 술집만 기억이 또렷하게 아 그렇죠, 참. 네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식당 안에 그 오육면? 장면 외에 오늘 저 패러디가 하나 준비됐다는 소문이. 아니야. 저 그래서 저는 그 장면하고 네. 음식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러네요. 탁 분위기가 네. 풀어져 버렸네. 그 장면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 이제 이제 뭐요? 제 스타일인데 그 펑위엔 그 남자의 아버지랑 엄마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이 여자친구를 사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한테. 그 못 듣는다는 그 친구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못 듣는다는 그 친구? 귀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다는 그 친구?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겠어? 엄마 스타일. 엄마 내 스타일. 스타일이십니다.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그래서 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재. 아빠가 아니 그럼 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겠어? 꿈꾸미님 스타일이다. 맞아. 자, 이 장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준비했어요? 아니, 패러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들려줘 보세요, 대사를. 일단 자 그 원어로 대사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那个女生听不见的，听不见。你是说耳朵听不见的那种听不见？废话，不然是鼻子听不见的听不见。 엄청 빠른데요? 자, 이게 네. 가능할까요? 자, 도전. 那个女生听不见听不见听不见听不见 제가 팅부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반문하는 거죠. 팅부첸.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코 그리고 이거 나서 어렵다. 계속 하는 거지. 네네네. 那个女生听不见听不见是耳朵听不见的那个听不见吗？废话不然是鼻子听不见的听不见 그렇습니다. 누가 예. 남편이고 누가 내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네. 아니, 목소리를 여자처럼 해야지. 내 듣는 사람 생각해서 뜻도 해석이 안 되는데 막. 좀 어렵네요 이게. 어렵긴 그러니까. 아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중국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는 대사예요. 그래요? 那个女生听不见听不见是耳朵听不见的听不见哦。废话不然是鼻子听不见的听不见 야. 이제 완벽한 것 역시 같아. 차이나는 무비 우리 오리지널로 다시 중국어를 가지고 또 돌아왔네요. 你是说라 그랬어요. 你是说听不见你是说耳朵听不见的那种听不见 아, 你是说 차이나는 패러디까지 했네요. 패러디까지. 자, 저는 사실 이제 장면으로는 저도 동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오늘 이 우리의 백민 그 차이난 패러디로 2부를 마치는 걸로 하고. 아니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까? 네. 네, 그럼요. 아, 시간 그렇군요. 가는 줄 모른다니까. 저는 인문학 드레식으로 돌아옵니다. 이 제목도 한번 고급스럽게 그럴까요? 갈 수 있도록.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비 네, 여름이 이제 막 무르익어 가고 있죠. 이번 여름에 장마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늦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엄청 온다고 하니까 귀한 물건들 머리 위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물건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베란다에 물 고여가지고 그 책장 1층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잠겼어요.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넘친 거예요. 한 발목 이상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 집 17층인데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베란다에다 책을 놓지 맙시다.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돌 데가 없어요. 아니 전 엊그저께 요즘에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 해가 짱짱해가지고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저와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장 마음이 축축. 아니 그랬는데 이제 들어갔을 땐 또 다시 해가 쨍쨍해서 그 사이에 다 말랐더라고. 그렇게 돼요. 비가 너무 막 게릴라성으로 오니까. 스콜이야 스콜. 그래서 나올 때는 여름에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맞아. 늘 창문을 다 닫아놓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저는 뭐 작년에 이미 당해가지고 1층에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을 좀 젖어도 되는 걸로 바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장마 조심하세요. 조심합시다. 저희는 천뻔뻔 감독님의 청뻔뻔 청뻔뻔 죄송합니다 감독님. 근데 뻔뻔하다는 거 뻔뻔해. 뻔뻔 뻔뻔하게 하세요. 네 감독님의 청설로 팅소 하지 마세요. 이거 꿈에서도 하지 나올 것 마세요. 같아. 네. 남녀 특집 같아요. 너 하지 마세요. 나 아니? 팅소 너들목 막 이런 분위기. 내 소리 들리니? 막 암흑에서 저 소리만 들려. 자, 청설인데요. 저희는 3부 인문학 드레싱으로 지금 찾아왔죠. 이 청설은 사실은 청각장애인 언니와 함께 사는 여주인공이 정말 일생의 일대의 그 남자 친구이면서 사랑을 만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장애인의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리고 마음을 통하는 것과 언어가 통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휴먼 터치를 그렸지만 좀 되게 통찰력 있게 잘 그려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맞아요.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영화.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랑보다 사람. 원래 좋은 작품들은 캐릭터가 각각 살아있는 게 좋은 작품들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조연이든 시앤 스틸러든 누구든 그 캐릭터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을 때 그 전체적인 작품이 기억에 많이 남죠. 완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 하나 가지고 막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하수들이고 한 장면 속에 지나가는 누군가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는 아주 치밀한 영화 그런 영화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제가 볼 땐 과학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촘촘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캐릭터의 애정을 많이 쏟은 영화.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미지는 그냥 귀염귀염하고 이렇게 단란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성격들은 어쩌면 제가 이제 대면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의 정서를 잘 담아내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상적인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가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누군가를 좀 배려하고 살리는데 그 일상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나눔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품어주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난하고 부자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특히 엄마 아빠도 그렇고. 각각 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남녀 사랑의 맞아. 첫사랑으로 봤는데 저는 좀 감동을 줬던 게 두 자매. 정말 서로 맞아요. 배려하고 이 넘나드는 게 정말 다른 맞아. 뭐라 그러죠 진짜 그리고 하여튼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저는 이 자매의 이런 우애 관계 그걸 가져오셨군요.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눈물을 흘리게 한 장면은
그 자매가 둘이 대화할 때 맞아요. 나중에 끝장면에서 뭐 네 꿈을 찾아가 막 이러는데 서로 약간의 오해 같은 얘기도 좀 하면서 아니라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양양이 여주인공이 그냥 언니를 이제 감동시킨 멘트가 하나 있죠. 다시 태어나도 내 언니가 되어줄래? 뭐 이럴 때는 좀 약간 저는 좀 찡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드레싱은 뭘 가지고 드레싱은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저를 감동을 제일 많이 줬던 영화는 사실 맨 처음에 봤었던 거는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는 정말 저 딴수에 가리라 하고선 딴수에 갔었어요. 근데 딴수에 갔었을 때 사실 저한테 또 다른 장소로 감동을 줬던 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만의 그 담강중학교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배경을 중학교. 보려고 갔는데 어떻게 투어가 그 옆에가 바로 진리대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진리대학교가 바로 기독교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직선적.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어. 네, 진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대학교. 그런데 이제 이 대만의 기독교 역사가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어느 무슨 기념관 하나를 갔는데 그게 선교사님의 기념관이었어요. 맥케이 선교사의. 근데 이게 의료 봉사를 뭐 좀 더 기준으로 해서 왔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맥케이 선교사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고 진리대학교랑 이게 장로교랑 연동이 돼갖고 이 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담강 중학교를 거기만 보지 말고 가봐라. 이 진리대학교도 같이 볼 수 있고 상당히 기독교 역사가 깊이 있었던 거가 이제 여기에도 영화에도 나오지만 장소도 소개해줄 겸 해가지고 네 진리대학교 보시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대만 영화를 하면서 이제 뭐 시딕 발레 같이 원주민의 이야기에서 살짝 보여지는 거 외에 반교에서도 살짝 나오잖아요. 무속, 뭐 민속 이런 게. 근데 기독교 얘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토착적인 그러한 민속 신앙이라든지 그런 게 꽤 강세인데 사실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강세인 편입니다. 근데 막상 가면 기독교를 많이 느껴요. 대만 가면. 그렇군요. 선교사들이 많이 다녀왔었고 대신 이제 카톨릭은 이제 교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개신교, 장로교 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특특함이 있군요. 네네네.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대륙에서 뭔가 이제 공개적인 선교 활동 이런 게 좀 허용이 안 되니까 현재도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해서 중화권 선교를 이제 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대만에 교도보를 준 거군요. 한국의 선교사분들도 대만에 많이 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왜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막 불교랑 맞아. 이런 사원들이 많을 것 원주민들 같은데 뭐 종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갔을 때는 이 맥케이 이분이 29년 동안 여기서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도 이 지역만 해도 뭐 60개? 와, 그러면 기독교의 어마어마하네. 냄새를 많이 맡고 왔던 것 같아요. 막상 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샤머니즘도 굉장히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원주민 사회로 들어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불교하고 도교, 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된 그런 형태의 종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어부들의 그 출항이라든지 또 이제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신들에 네. 대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마주라고 하는데요. 그 마주를 섬기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그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이해하려면 그런 이제 원주민들의 종교 문화와 또 그 마주를 중심으로 한 그 해안 지역의 그 바닷가 지역의 그 해신을 섬기는 문화, 그다음에 이제 대륙에서 건너온 불교와 도교가 합해진 문화, 그다음에 서양에서 건너온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원성의 나라입니다. 출신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 전통, 종교도 여러 면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재밌네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대만의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인문학 드레싱은요. 네. 그 대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대만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꽃보다 대만 학교라고. 아하. 네, 우리 이 지금 팟캐스트 이 콘텐츠를 누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한국에 대만 돌아가볼까요? 교육부. 자, 돌아보세요. 네,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 연구센터. 네, 역시 이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꽃보다 대만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5년, 올해가 이제 6년째 오. 접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한 번씩 했는데요. 대만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듣는 그 네.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뭐 11월쯤 이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6기입니다. 6기. 네. 네. 인기 그래서 많잖아요. 굉장히 인기 많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그 오프라인에서 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온라인에서 했는데 온라인에서 하니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수강생들이. 그게 훨씬 특히 더 좋지.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뭐 대만 현지는 물론이고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심지어 미국에 계시는 분들까지 신청해 가지고 막 3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다 출석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출석 인원이 오프라인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들이 많이 오셔서 대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도 꽃보다 대만학교 6기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만 사회라든지 대만 문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전 특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그거 그래서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무료- 듣는 사람들. 무료이죠? 네. 무료고 그다음에 이제 선착순 신청. 신청은 언제부터 온라인인데요. 하나요? 나중에 따로 언제 광고를 나중에 하시죠. 다시 예, 한번 예. 공지하겠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시면 이제 저 네. 혹시나 오해는 아니지만 저희는 다 꽃보다 대만학교 출신들이죠. 네. 사실은 네네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네. 대략은 조금씩 들어서 알고 있고 저는 아마 사기를 어. 수료했을 겁니다. 네네. 저희는 그 앞에죠. 2029년. 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다 들었었고 지금 현재 대만을 연구하시거나 대만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의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살아있고 재밌고 엄청 재밌어요. 네네 대만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 그러면 뭐 여기에 들어와서 대만의 역사, 대만의 대중문화, 뭐 대만과 한국, 대만과 일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뉘어지니까요. 네네. 나중에 별도의 그 광고를 한번 네네네. 새롭게 바뀌는 꽃보다 대만학교 6기 네 여기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영업 뭐 가져왔습니까? 저는 사실 2부에서 얘기했어도 될 얘기인데 나투비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영화 속에서 불편한 장면이 한 군데는 있었거든요. 그게 혼둔면집. 이어서 얘기하자면 처음엔 이제 남주와 여주가 같이 이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전 사건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동전 사건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나서 남자 주인공이 혼자서 한번 그리워서.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혼둔면집 사장은 이제 남주가 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니 남주가 이제 말을 못하고 네. 이제 장애인이라고 아, 이게 같이. 인식을 해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왜 오늘 같이 안 왔지? 아이 그 여자는 벙어리다. 참 안 됐다. 뭐 이런 식을 얘기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펑유엔이 바로 돌아서서 가게 주인을 혼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我是听我们是听人他们是聋人他们是听障朋友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벙어리가 아니다. 농아인이 아니다. 우리는 청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은 표현이었군요. 청장 친구. 그러니까 우리 청각장애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벙어리하고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예. 해석한 것 같아요. 네네네. 팅장 벙요가 약간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장애우다. 장애인 친구다. 그들은.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정확히 해달라.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맞아. 사실 그 장애인들의 호명과 호칭에 대한 논란이 사실 요즘 계속 대두되고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약간 그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장애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발설했던 그러한 옛날 표현들까지 다 들추어지고 또 정치권에서의 그러한 약간 몰지각한 표현들이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예컨대 뭐 벙어리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절름발이, 네, 절름발이 그리고 또 뭐 왜 당신의 시각은 왜 그렇게 외눈박이인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호칭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벙어리 장갑도 요즘에 안 쓰잖아요. 벙어리 장갑도 안 쓰죠. 네, 예. 그런 표현. 아까 다. 수어도 수어 네, 이렇게 네. 하듯이 좀. 제가 장애인 프로그램 총 한 3, 4년 정도 제작했었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때는 그 장애우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였는데 그 2000년대 초중반 이럴 때는 근데 장애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중에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전국의 특수학교를 여러 번 돌면서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실은 여러 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다 이제 감각이 정상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 그나마 덜 불편한데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복합장애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경우에 그 자기가 그 보는 것과 이 수어로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이해도가 한 70% 정도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그쪽 나름의 코드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가 통용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100% 이해하기에는 소리를 못 들으면서 또 이거 표현을 못하니까 틀렸어 맞았어를 이렇게 맞춰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야 뭐 읽으면 되지 뭐가 어려우라고 하지만 내가 사과라고 읽은 이 대사가 이 소리가 맞는 건지 또는 내가 이해한 사과가 요거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건지를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뭐 문자 메시지나 그리고 광고보드 같은데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본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녹음하고 AI가 또 읽고 여러 가지 요즘에 굉장히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음성 번역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 저는 이 영화 청설이라는 게 듣고 말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인문학 드레싱으로 다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승준 감독의 2012년작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이에요. 달팽이의 별. 이 작품은 이미 해외에서 큰 상을 수상했던 작품인데 무척 좋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시청각 중복장애인 이 남편이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남편과 그다음에 척추장애 약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렇게 외소증을 앓고 있는 아내예요. 척추가 아픈. 그래서 이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손바닥에 쓰는 것과 자기의 언어,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듣는 거 보는 것이 안 되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남편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시를 써요. 그래서 손가락을 점자판처럼 터치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다양한 경험을 이제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재능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엄청 좋고 감성이 뛰어나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다큐의 끝에 가면 이 사람의 시가 나와요. 외로울 땐 외롭다고 해라. 피하여 달아나지 말고 돌이켜 뛰어들지 말고 그저 외롭다고만 하여라. 어둠은 짙어야 별이 빛나고 밤은 깊어야 먼 동이 튼다. 라는 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청설보다 훨씬 더 깊은 소통인데
이분이 이제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했던 대사 중엔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하여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이야기예요.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가장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하여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주 여행자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다큐는 이승준 감독은 뭐 이미 알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부재의 기억도 했었고 이 달팽이의 별로 해외 우리 다큐의 칸이라고 불리우는 로테르담 영화제인가요? 거기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한 번쯤 꼭 이 영화를 보면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지면서 감성이 충만해지면서 소통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자매가 보여주는 이런 찐 사랑도 있지만 리얼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가 그 공감을 몇 배나 더 키워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2011년 11월에서 지역이 노테르담? 아유, 로테르담이라고 그랬어요. 암스테르담. 아유, 전에 그 칸 영화제를 갔다가 가나 영화제로 한 저보다는 낫습니다. 저희 다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암스테르담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아니요, 있어요. 정확히 정정하고 넘어가지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네. 2011년 11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IDFA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장편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네. 작품입니다. 이 달팽이의 별.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한국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 인정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 이 이전에도 뭐 박봉랑 PD의 뭐 그 철가매하기의 나날들인가요? 그 이런 다큐도 있었지만 이 다큐는 딱 청설 같은 느낌이에요. 딱 부부의 삶을 딱 소통의 관점에서만 봤는데도 너무 진짜 이 찐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삶이 정말 외롭고 맹마를 때 한번 보시면 네.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달팽이의 별보다 암스테르담만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으로 꼭 이승준 네. 감독이고요. 저는 다큐 감독 중에 이승준 감독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승준 감독님 한번 나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뜨거운 대만 시리즈, 대만의 청춘 영화로 우리 남아있지 않아요? 뭐? 차이나는 한마디. 그러네요. 저도 깜빡할 뻔했습니다. 제가 항상 암스테르담에 대해 길을 잃었어. 야속하다. 정말 참, 야속해. 지적을 해서 그래요. 지적을. 진짜. 맞아요. 후대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또 오랜만에 돌아온 그 킬러 콘텐츠죠. 예. 중국 영화. 차이나는 한마디가 갑자기 있겠습니다. 긴장이 되는 이 기분. 이제 신여성. 입술을 좀 일단 부드럽게 저도 까먹을 풀고. 뻔했네요. 사실 이걸 해야 되겠다 바로 캐치했습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네. 너무나 임팩트가 있고 되게 와닿았던 그러한 건데 먼저 한번 듣고 가시죠. 예. 먼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한번 듣고 제가 어떤 경위에서 이 말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이신스 오자더라. 너무 빨랐죠? 어떻게 따라해요, 이걸? 짧잖아요. 아이는 듣겠어, 아이. 네, 아이신스 우자더라. 아이신스? 때냐면 이제 막 연애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펑유엔이 이 남자 주인공이 가게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잖아요. 도시락 그 한정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는 반찬들이. 뭐 닭다리 한 개다든지 아니면 얼마 올렸는데 굉장히 수북이 싸서 이제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너 그거 얼마 받을 거냐? 그거 80원 받으라. 아니다. 그거 너무 많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90원 받으라. 이랬는데 얘가 무시하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신스 우지아들라. 아이신이 뭡니까? 애심. 애심. 사랑하는 마음. 마음. 근데 그게 제가 아이신스. 제가 한글 번역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랑 나눔. 자막은 필요 없으니까요. 자영업한테. 사랑 나눔 너무 구려요. 네. 사랑 나눔 합시다. 뭐 이렇게 진짜 번역됐나요? 너무했어. 사랑 나눔 도시락 뭐 기구 이런 같은 느낌의. 걸로 했어요. 사랑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번역이. 사랑 나눔 도시락 어떡해. 너무 구리고요. 그냥 아이신스 우자다라가 어떤 뜻이냐면
사랑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완전 네. 다른 사랑은 값이 유통- 없어요. 값이 값이 없어요? 네, 완전 사랑엔 다른 값이 얘기야. 없어. 와. 사랑엔 값이 없어요. 멋진 자, 말이네요. 따라합시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아이신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爱心是无价的啦. 한자를 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찌아더. 우지아가 무가 없을 무 아, 가격가. 그러니까요. 네. 우찌아. 우지아 네. 더라는 뒤에 붙는 그냥 어미 같은. 아, 어미 덜라. 같은. 예, 예. 네. 라자는 빼도 됩니다. 라는 약간 귀염귀염한 그런. 대만 스타일. 대만 대만 스타일. 스타일이다. 이해했어요. 대만 나 스타일. 붙일래. 전혀 귀염귀염? 어울리지 않는. 끝냅시다. 따라하는 거 다 끝내. 안 따라해도 될 것 끝내. 같아요. 끝내. 제목 자, 레스 쓰고 영화 이야기에 우리 안 하면 다음 영화가 없어요. 라. 우찌아더라.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설명드리자면 아무런 장소에서나 라를 남발하면 좀 되게 맥이냐? 그렇고요. 맥여? 할 수 라를 남발하면서 있다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신스 우자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중하게는 근데 이게 엄마랑의 대화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붙여야죠, 귀염귀염한. 우리도. 나 잊어버리니까 빨리 해. 아이신스 우자더라. 아이신스 우찌아더라. 아이시슈 우짜돌라.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아니 왜 그러지?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굴욕적이다.